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태평저수지와 인근에서 재배된 벼가 카드뮴에 오염됐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농림부가 판매된 벼를 조사했더니 일부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벼는 유통이 추적되지도 않고 있는데요. 농림부는 카드뮴 검출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포항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태평저수지 물을 사용한 농지 토양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데 이어 카드뮴에 오염된 벼도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태평지 일대에서 생산된 벼를 조사한 결과 한 시료에서 공유 기준치의 1.9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0.2톤의 벼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16개 유통업체에 대한 표본 조사로만 이뤄졌을 뿐 이 지역에서 생산된 48톤의 벼를 전수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7개 농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전산상 등록되지 않은 농가도 많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카드뮴 벼가 소비자에게 이미 유통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드뮴에 오염된 농지는 축구장 20개 크기인 13만 3천 제곱미터로 추정돼 오염된 벼가 얼마나 어떻게 유통됐는지 정보 공개가 시급합니다. 개인 업체 정비소도 있거든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많이 그게 내거든요. 정비체 등록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반드시 이 직원을 알아가 찾아가지고. 농림부는 지난해 수확한 벼는 추가 시료가 접수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올해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개월째 태평저수지 카드뮴 검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포항시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수 방류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적발했지만 카드뮴 오염과의 관련성은 조사하지 않은 채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혐의만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로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포항시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벼에서 나온 만큼 농림부와 포항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원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사용 후 해결료를 지금의 원전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특별법 일방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은 사실상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주민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K-텍소노미, 즉 한국형 분류체계 등의 이유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 추진에 적극 나선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에어돔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주에 조성됐습니다. 에어돔에는 공기 정화 시설을 비롯해 간접 조명과 경기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이 도입됐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주에 축구 전용 에어돔이 들어섰습니다. 가로 120m, 세로 78m, 높이 25m 규모로 내부에는 K리그가 인증한 축구장과 모래 훈련장 등이 있습니다. 에어돔에는 미세먼지나 강풍 등 악천 후에 대비한 공기 정화 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이 도입됐습니다. 악천후 모드가 이제 작동이 되게 되면은 내부 온도를 25도 그리고 내부 압력을 600파스칼까지 상승시켜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에어돔에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눈부심과 그림자가 없는 간접 조명이 설치됐고 경기 영상 분석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영상 분석 플랫폼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훈련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이후에 그 영상을 분석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정확하게 다시 분석할 수 있는. 에어돔 조성을 통해 경주시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경기가 가능하고 전지훈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인근의 보문단지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의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에어돔을 정식으로 개장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영덕구는 다음 달부터 강구항 영덕대게 거리에 있는 211면의 공영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구항 풍물거리와 위판장 인근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덕구는 무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구역을 정비해 강구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상가 주변 불법 주차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개월 만이죠.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아직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예 마스크를 끼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버스 정류소 앞, 버스를 타고 내리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제공되는 밀폐형 6의 승강장 안 시민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버스 타면은 마스크 껴야 되니까 미리 끼고 있어요. 요 안에서는 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시내인지 야외인지 모르겠는데. 밀폐형 6의 승강장은 밀폐, 밀집, 밀접이라는 이른바 산밀 환경이 수시로 조성되는 곳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면 해제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은 물론 이곳에 속한 헬스장, 탈의실 등에서는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헬스장이나 탈의실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고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행정명령에도 수영장이나 목욕탕의 물속에 있을 때나 운동선수나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이나 연주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과 목욕탕 물 바깥에 있을 때나 실내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를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는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시에서는 권고 수준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이 헷갈려요. 예. 지하철 안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고 지하철 나오면 이제 안 쓰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안 써도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일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혼란이 한 1주 정도는 있을 거지만 그 이유가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스러운 곳에서는 착용을 권고하고 있어 마스크의 상시 휴대가 사실상 필수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2월 1일 카드 및 모바일형 포항사랑 상품권 160억 원을 7%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설 명절 특별 할인 행사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10% 할인했지만 매월 상시 발행 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할인율이 이보다는 줄어듭니다. 포항사랑 카드는 지류현과 통합해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 모바일 앱과 대구은행 영업점, 대구은행 ATM기를 통해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8분쯤 포항시 호동 철강공단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건물벽을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달리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국과수 합동 감식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어제 오후 8시 42분쯤 포항시 괴동동에서 가동 중이던 굴삭기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포항의 한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5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2.5톤 철판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마그네틱 천장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오늘 동국대 YG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등에서 불국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불국사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기금 1억 6천만 원을 전달했고, 건학위원회는 학생 12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의사 일정인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